그럼 시장에는 항상 곰과 황소가 동시에 존재해요. 이번 시장을 그렇게 해서 올린 주력이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안 팔았는데 내가 먼저 팔 필요 없죠. 욕심보다는 조금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시장인 것 같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내가 이걸 팔아야 된다라고 결정되는 게 뭐냐면, 하여튼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살 때냐 팔 때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는데 아직은 한 번 더 충격이 남아있는 가능성, 네. 그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네. 더 중요하다. 네. 버는 것보다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장의 주력주가 있고, 지금은 이제 주력주 대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슈로 움직이는 주식들이. 그렇죠. 소위 테마주들. 수급에 의한. 이거는 철저하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예요. 테마주를 무슨 삼성전자나 무슨 SDI 투자하듯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그래서 이거는 떨어져서, 완전히 떨어져서 역배열상에서 최초로 단기선이 돌 때 부분 매수. 그렇게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었는데 자꾸 드리는 이유는, 제가 최근에 투자 설명회를 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전혀 모르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가끔 드려야 되겠다. 그랬을 때 부분 매수해 놨다가 뜨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트레이딩 매매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슈는 한쪽에서 해 나가셔서,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은 계좌를 2개 트셔갖고, 하나는 원래 메인 포트만 그냥 갖고 계시고, 한쪽은 그냥 계속 치고받는 것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방법뿐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런저런 이슈가 시장을 칠 때마다 움직이니까. 그렇다고 그때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와서 뭐 어디서 뭘 수주했다. 이게 수주한 거는 수주만 해도 난데, MOU 맺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리걸 바인딩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현명해야 돼요. 근데 주시장에서 남들 다 미쳤는데 자기 혼자 정신 차리면 자기가 미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미쳤다가, 근데 먼저 정신을 차리지, 그게 딱 오면, 뜨면 그걸 얼른 줘야죠. 누가 어느 분이 그러셨더라. 파티는 즐기되 입구 근처에서 놀으라고. 그러다가 빠져나갈 수 있게. 그게 그냥 주시장에서 만약에 혼자 냉정을 차리면, 제가 이제 가끔 SNS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이슈 나오면 거기에 막 자세하게 써놓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슈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보면, 그분 말은 맞는데 이분은 주식투자에서 돈을 못 벌겠네. 주식투자는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전부 와 그러면 그냥 같이 와 그러는 거예요. 심리가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랬는데 찬찬히 한번 뜯어보는 거예요. 이게 돈 되려면 골치가 아프겠구나. 그러면 탁 했다가 자기 먼저 아까 말씀드린 파티를 즐기되 입구에 있다가 이제 집에 가자 하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딩 매매하고 일반적인 매매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4분기 경기 침체에 대한 모든 거를 숫자로 확인할 때가 1월 아니겠냐. 그렇죠. 왜냐하면 4분기 그렇죠. 기업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질 거라고 보니까 그때 아마 좀 큰 충격이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지금 이러저러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유들로 인해서 산타랠리는 가능해.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즐겨야 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거예요. 산타랠리 좋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이 한 주도 없다 그러면 남은 산타랠리라고 좋아하는데 나는 좀 아쉽잖아요. 근데 주식이 있잖아요, 지금. 물려있는 주식. 네. 걔네들 올라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앞에 위험 요소가 있는데 거기다 또 실는 것보다는, 그거는 내가 결정적일 때 실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시장이 바닥이라는 체크하는 게, 국내 수급에서는 고객 위탁금하고 신용융자 잔고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와 10년 채권의 금리 관계, 이런 거가 됐을 때 아주 편하게 매매해도 되는데, 그때 예를 들어 사야 되는데 다 실려 있으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3,300에서 내려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흔들어 댔어요. 근데 시장이 원래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게 뭐 경기 침체에 따르는 수치가 나올 거라는 거는 뭐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만 언제 나오고 어떤 강도로 나오느냐.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시장에는 이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투전판이잖아요. 그럼 시장에는 항상 곰과 황소가 동시에 존재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계속 가게 이거를 못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추세는 정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추세냐? 아직은 올라가는 추세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흔들다가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젠 더 이상 나쁠 거. 왜냐하면 경기도 바닥 쳤는데 그다음에 연준도 더럽같이 금리 올려놨는데 이제부터는 금리도 내려야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게 금리를 다음 달에 얼마 올리냐가 아니라 연준이 얼마 동안 가만히 있느냐예요. 이제는 그게 더 중요해졌어요. 그렇죠. 연준이 뭐 6개월 동안 금리 제자리에 가만히 있고 계속 끌고 가면 계속 힘든 거죠. 근데 그거를 연준이 어떻게 짧게 하느냐. 거기서부터 진짜 피봇이죠. 그때 돌아서는 건데 그게 언제냐 기간이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쉽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주식이 있으니까 저는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있는 주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쉽지 않다. 올라가도 산타가 와도 괜찮다. 여기에서 너무 조급해져서 그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한 그 현금, 그나마 들고 있는 현금을 쓴다든지 뭐 이럴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떨어져 온 그 기간도 있고 그걸 봐왔는데 회복이 이번에 산타넬리 온다 그래서 거기에 다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계속 이제 해나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떨어져 온 것만큼 가야 이제 회복 얘기가 나오고 그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들어가면 여러분 아시지만 이런 거잖아요. 100이 50되면 50% 빠진 거지만 50이 100 되려면 100% 올라야 돼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금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 욕심보다는 조금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시장인 것 같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뭐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관점에서는. 네. 근데 이제 지금 슬슬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게 뭐 오늘 나오듯이 뭐 중국에서도 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될 것이다. 네, 네. 이런 뉘앙스의 얘기. 아까도 언급하셨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도 있어. 푸틴과 뭐 바이든의 신복들이 서로 미팅 중이야, 회의 중이야. 이런 얘기. 거기다 CPI 지표가 7%대가 나올 것 같아. 이런 분위기들이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초조해지는 거라. 이거 내가 여기서 맞아요. 죽을 고생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혹은 비중을 줄여놨는데 이거 다시 회복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그 군대에서 군대에서 우리가 그 각개전투 배울 때 야간 각개전투 할 때 마음대로 상상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껌껌한데 막 생각하면 여기에도 적군이 있는 거, 여기에도 또 생각하기 나래 여기 아무도 없고 여기 안전지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동안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계속 시장이 내리밀렸으면 괜찮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엔 곰하고 황소가 항상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게 한 10% 정도?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데드캣 바운스는 넘어갔지만 베어마켓 랠리 치고는 제법 뭐답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어떤 상상만 되냐면 전부 좋은 쪽 상상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팩트 체크. 그거는 뭐냐면 그 팩트를 내가 인식하고 나서 사도 된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끝났어요. 끝나기로 했어요. 뉴스 나오자마자 사도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하시면 지금 사놔야지 그때 되면 야금야금 오르다가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급함이죠. 그리고 CPI도
뭐 제가 알기로 뭐 블룸버그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대로 나온다면 별로 이렇게 시장에 도움 줄 게 없어요. 역시 뭐 빵빵해요. 7.9 정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뭐 낮은 가격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몇 번 시행착오를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전달 대비 CPI가 그래서 전달 대비 0.1이다. 그러면 곱하기 12라면 야 1.2 그러면 연준이 말하는 2%에 합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억지 논리를 지금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억지 논리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연준이 기준점으로 하는 거는 YOY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거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자료들이 축적돼서 그거 아니면 옛날 장 난다. 그럼 다시 또 금리 좀 느슨하게 했다가 인플레이션 다시 일어나면 못 잡는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우리 쪽으로 좋게 해석해서 시장의 의견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10일 날 그게 있고 11일 날 미시간 대학교 뭐 소비자 심리 지수 뭐 그런데 또 그게 또 아니었다. 그러면 또 그냥 하루 그랬다가 다시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차피 그런 변수들 사이를 딛고 가야 되는 이게 징검다리 건너는 건데 무리 안 하는 게 제일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100% 돈만 있는 분이 있다면 그냥 일부 주식 사놓고 나머지 현금 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뭐 다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드신지. 근데 요즘 그런 차원에서 또 더 슬픈 분들은 뭐냐면 주가 지수는 오르는데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안 오르네 이런 분들. 근데 요즘 어쨌든 중국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 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뭐 화학주가 갑자기 튀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철강주가 튀고. 그러니까 지금 리밸런싱에 대한 고민, 내가 들고 있는 이 주식 어설프게 올랐거나 아니면 움직임이 없는 이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뭘로 바꿔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침체기가 한번 겪고 지나고 나면요 주수가 바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주머니에 돈을 주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물린 거를 다 끌고 가지는 못할 거예요. 선택적으로 할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제 이코노믹 어널리시스죠. 그러니까 산업군이 과연 이게 비전업을 한 거냐, 이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는 거 보면 딱 답 나오잖아요. 이거는 지금도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번다. 근데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있겠지만 이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맞다 하면 그거는 되는 거고. 다만 한 가지 뭐 이런 산업도 지금은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딱 경쟁을 보니까 이거는 중국이 언제 치고 나와도 치고 나올 수가 있겠네. 이런 건 좀 조심하는 산업. 또 하나는 이 산업은 어렵겠네. 우리가 2년 전엔 몰랐는데 2년 전엔 성장성을 너무 많이 평가해줘서 요즘 화장품주를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해줬는데 지금은 아니네. 그러면 오르면 정리해야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 덩어리가 있잖아요. 네. 그 안에 이렇게 종목들이 있는데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얘를 얼마에 샀는데 얘가 제일 많이 빠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얼마 줄었나. 그거를 생각하시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제일 많이 빠진 놈은 회복 가능성이 제일 많이 없다는 얘기나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물론 낙폭과대주가 가끔씩 튀어오를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게 정리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느냐. 자동차까지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자동차까지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2차 전지도 이제 우리나라가 반도체만큼 장악하는 것 같은데 지금 흐름을 이렇게 보면 뭐 그런 거. 뭐 반도체야 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최근에 또 TSMC를 좀 싫어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좀 반사이익 보니까
이제 그런 그런 급에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후방위 산업까지 이렇게 통칭하는 것들은 일단 그거는 뭐 선동그룹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은 잘 돼서 뭐 수주도 많이 받고, 그런데 이제 일테면 조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렇죠. 거예요. 전쟁 끝나면 갑자기 뭐 이번에 러시아에 뒤었기 때문에 유럽이 이제는 러시아 가스를 안 쓸 거야.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그냥 파이프만 틀면 나오는데 그 엄청난 가스 터미널을 새로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배들도 뭐 지금 그 터미널에 접안을 못하니까 60여 대가 계속 유럽을 떠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배가 없는 게 아니라 접안이 잘 안 되는 항구가 그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운반선 이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유가 떨어지면, 그리고 가스값 떨어지면, 다시 말해서 전쟁이 끝나면 그런 변수도 있고, 또 뭐 중국이 야 우리도 조선 다시 살려야 될거 뭐 주기살기로 덤핑 쳐서 뭐 또 철강도 그렇죠. 네, 경쟁이 있는 거는 조금 이제 반반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슈 있잖아요. 뭐 한다, 이거 하면 얼마 벌 거다, 그건 전부 조 단위로 막 나가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뭐 요새 뭐 네옴시티가 됐든 뭐. 너무 여러분들이 쿨하게 접근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 그냥 그러는 거예요, 같이. 근데 이건 탁탁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중장기로 가져갈 만한 게 아니다. 이슈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무슨 뭐 네옴시티 증말 따면 뭐 얼마가 되고, 그건 그 다음에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산업군을 분류를 해놓고 내 계좌하고 그걸 대비를 한번 해보시면, 미안하지만 얘는 좀 줄여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런 기회 때 그걸 리밸런싱 하시는 게, 그게 낫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싼 거를 찾아서, 싼 데는 이유가 있는 건데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추세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잘 오르고 있는 좋은 거를 그 리밸런싱, 종목 교체를 해야 돼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 머릿속으로는 인정이 되는데 이게 마음이 안 따라주는 그러니까 게. 이런 거죠. 그런 좋은 주식. 근데 얘네들은 지금도 잘 가고 있잖아요. 근데 잘 가는 것들도 매수 타이밍을 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렇게 돼서 오일선에 턱 걸려서 흐르다가 또 탁 돌아서고 몇 번씩 그래요. 요즘 2차 전지주들이 아주 강했죠. 그렇죠. 이제 걔네들도 그런 이제 타이밍을 주는 거죠. 뭐 그럴 때 이제 들어가고, 이미 갖고 계신 거에 요걸 조금 더 얹겠다, 그러면 이제 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 그래서 또 경기 침체기가 앞으로 오기 때문에 잘 안 되는 산업을 가지고 이게 언제 싹이 틀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악재로 보여지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죠. 무슨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또 경기 침체 관련된, 금리 인상 관련된, 이런 것들이 악재가 해소되는 순간 확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섹터나 그런 주식들도 피해야 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갑자기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거를 다 예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것들은 피하고, 오히려 그럴 거라면 경기 방어주, 뭐 식음료라든가 이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나는 뭐 저렇게 막 난리치는 거는 인플레이션 가격 전가되면. 나는 저렇게 막 난리치는 건 겁나서 못 하겠어. 그러면 기대 수익을 조금 낮추고, 뭐 경기 방어적 성격이 굉장히 큰, 뭐 일종의 뭐 통신주도 경기 방어주니까 이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편하게. 그러니까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시장은 그렇게 이런 큰 하락 침체를 겪고 나면 그렇게 빨리 우리한테 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회복도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 근데 요즘 외국인들이 사는, 근데 외국인들이 2차 전지하고 지금 반도체를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단 말이죠.
여기를 지금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같이 오히려 사든가 해서 같이 기관과 외국인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2차 전지는 정말 많이 오른 것 같고 반도체는 앞으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펼쳐져 있고 헷갈리는 거예요. 두 개의 섹터 자체가 너무 틀려. 그러니까 달라.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왜 오르는가? 주가는 누군가 사기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누군가 이 주식을 사는 사람이 존재하나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한번 해보세요. 한 2달 정도, 그러니까 외국인 애들이 이 9월 29일부터 했으니까 9월 29일서부터 오늘까지 이거 여러분 HTC에 다 나오니까 해갖고 그 종목을 얼마큼 지금 순매수하고 있고 최근 일주일간 얘네 동향이 줄여가고 있나 아니면 계속 사고 있나 이걸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시장을 그렇게 해서 올린 주력이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안 팔았는데 내가 먼저 팔 필요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쓰는 말로 이거는 뭐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지만 갈 때까지 가보자. 쟤네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이거라고 선정을 했으니 그러면 이거 갈 때까지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뭐 우리가 삼성전자가 됐든 지금은 새로 살 때보다는 언제 팔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외국인들의 어떤 그 수급 동향 이런 동향이, 것들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이걸 팔아야 된다라고 결정되는 게 뭐냐면 5일 깨지면서 파동선 10일이 슬로프가 죽으면서 20일 밑으로 떨어지는데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 그러면 무조건 팔아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딴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오늘 내가 가진 주식 얼마 올랐네. 너 그다음 날 오늘은 좀 빠지네. 이거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딱 그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장은 외국인 매수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얘네들이 뭘 하는지 기술적으로는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건지 기술적 시그널도 별로 안 좋고 외국인도 팔기 시작했다. 그럼 나도 팔아야죠. 내가 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팔아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원칙을 정리를 하시면 되게 어떻게 보면 덜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지금 한두 달 전에 비하면 행복한 고민이긴 해요. 네. 그때는 얼마가 더 빠질까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똑같은 말씀드릴 오히려 지금 즐거워하시라. 내가 산 가격엔 멀리 있지만 그래도 즐거워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나의 투자 원칙 없는 분들이 아마 태반일 텐데 그것을 한번 다시 더 생각해 보시고 그 원칙대로 행동하려는 투자하려는 그러니까 상황이 되면 자세. 그냥 하셔야 돼요. 바꾸지 말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가족분들도 한번 차분하게 자신의 투자 성향 그리고 들고 있는 보유 종목들 한번 고민하면서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백만개미 한세고 당조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